내 자식들이 나를 배신했습니다. 4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뼈를 고아 만든 그 순댓국. 그걸로 키운 내 자식 셋이 그 레시피를 훔쳐서 팔아넘겼어요. 그것도 돈 때문에. 아니, 돈보다 더 추악한 것들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 최악의 배신에 대해 고백하려 합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은빛다락방을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사연을 전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평범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순자. 올해 75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 전부가 무너진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저는 25에 결혼했습니다. 남편 박정호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가난했지만 성실했죠. 우리는 신혼집도 없어서 남의 집 단칸방을 얻어 살았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어요. 곧 큰딸 수진이가 태어났고 이어서 둘째 아들 태윤이 그리고 막내딸 은지까지 새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일했고 저는 남의 집 식모살이를 했어요.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졌어요. 32살. 저는 그 나이에 과부가 됐습니다. 공장에서 기계에 깔린 남편은 병원에 실려갔지만 사흘을 버티지 못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새 아이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큰딸 수진이는 고작 7살, 둘째 태윤이는 5살, 막내 은지는 겨우 돌이 지났을 때였어요. 엄마, 아빠 언제 와? 수진이가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죠. 장례를 치르고 나니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이 다니던 공장에서는 산재 보상금이랍시고 300만 원을 줬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남편의 목숨값이 고작 300만 원. 집주인은 방세를 독촉했고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울었습니다. 저는 살아야 했어요. 어떻게든 이 아이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그때 저를 도와준 사람이 옆집에 살던 최옥분 할머니였어요. 순자야, 그렇게 울고만 있으면 애들이 다 굶어 죽는다. 내가 너한테 장사 하나 가르쳐 줄 테니 정신 똑바로 차려라. 최 할머니는 평생 순댓국집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자식 넷을 키워낸 분이셨죠. 그분은 제게 순댓국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순댓국은 말이야, 정성이 전부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사고를 씻고 물을 붓고 8시간을 푹 고아야 해. 중간에 불 조절 한번 잘못하면 국물이 탁해져. 맑고 깊은 맛을 내려면 정성밖에 답이 없어. 저는 매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최 할머니 가게에 가서 일을 배웠어요. 사골 씻는 법, 순대 삶는 법, 양념 만드는 법, 국물간 맞추는 법. 모든 걸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 노트는 나중에 제 인생 전부가 됐고 또 제 인생을 망친 증거물이 됐습니다. 6개월 동안 최 할머니 밑에서 배우고 저는 용기를 냈어요. 제가 직접 순댓국집을 시작하기로 한 겁니다. 남편 보상금 300만 원에 친척들한테 빌린 돈 200만 원 합쳐서 500만 원으로 저는 조그만 가게를 얻었습니다. 5평짜리 단칸 가게였어요. 테이블 4개가 전부였죠. 간판은 할매 손 순댓국이라고 달았습니다. 최 할머니가 손자 학녀를 따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첫날 손님이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이틀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집에 가면 배고픈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째 되던 날 처음으로 손님이 왔습니다. 중년 남자 한 분이셨어요.
순댓국 하나요. 떨리는 손으로 국을 내왔습니다. 그분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잠시 멈췄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맛이 없나? 뭘 잘못했나? 그런데 그분이 웃으시는 거예요. 아주머니, 이거 제대로네요. 국물이 정말 깊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 손님은 다음 날도 오셨고 그 다음 날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그렇게 시작한 장사가 어느새 40년이 됐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아파도 태풍이 와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기다리는 손님들이 있었고 그 손님들이 주는 돈으로 제 자식들을 키웠으니까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사고를 씻고 물을 붓고 8시간을 푹 끓였어요. 그 시간 동안 순대를 삶고 내장을 손질하고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제 등에 업혀 자랐어요. 큰딸 수진이는 국자로 국물 젓는 걸 보며 컸고 둘째 태윤이는 주방 한 구석 요람에 누워 순댓국 냄새를 맡으며 잠들었죠. 막내 은지는 테이블 밑을 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아이들이 엄마 맛있어 하며 제가 만든 순댓국을 먹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제 가게는 동네 맛집을 넘어 지역 명소가 됐습니다. 어느 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국 맛집 투어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송이라니요. 저 같은 사람이? 촬영 날 탤런트와 개그맨이 제 가게에 왔어요. 카메라가 몇 대나 됐고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떨렸지만 저는 평소처럼 순댓국을 끓였어요. 할머니, 이 맛의 비결이 뭐예요? 비결은 정성입니다. 40년 동안 한결같은 정성이요. 방송이 나간 후 가게 앞에 줄이 섰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서울에서, 부산에서, 심지어 제주도에서도 오셨습니다. 할머니, 방송 보고 왔어요. 정말 맛있네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제 인생 최악의 비극이 시작된 것도 모른 채 말이죠. 칠순이 지나니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었고 무거운 솥을 들어 올리는 것도 버거워졌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이제 그만 쉬어야 하나. 고민하던 중에 큰딸 수진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제가 가게 이어받을게요. 수진이는 그동안 회사를 다녔는데 퇴사하고 제 가게를 물려받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아, 고맙다. 내가 이어받아 주니 엄마는 이제 마음 놓고 쉴 수 있겠구나. 2022년 봄, 저는 정식으로 가게를 수진이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걸 건넸죠. 바로 그 레시피 노트였습니다. 낡은 공책이었어요. 표지는 해지고 페이지는 누렇게 변색됐지만 그 안에는 제 인생 전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골 꼬는 시간 8시간 중불, 1시간마다 거품 제거, 순대 삶는 온도 90도 끓는 물 아님, 보글보글 끓기 직전, 양념장 비율 고춧가루 3, 다진 마늘 2, 새우젓 1, 참기름 0.5, 국물간 맞추는 타이밍 손님에게 내기 10분 전, 특제 비법 사골 끓일 때 생강 한쪽, 대파 뿌리 3개, 다시마 2장. 이 모든 게 노트에 빽빽이 적혀 있었어요. 40년 동안 매일 조금씩 개선하고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한 황금 레시피였습니다. 수진아, 이 노트는 엄마 목숨이야. 절대 남한테 보여주면 안 된다. 알겠지? 네, 엄마. 잘 간직할게요.
수진이는 노트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안심했어요. 이제 내 일생의 업이 딸한테 잘 전해졌구나. 이 맛이 계속 이어지겠구나. 하지만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가게를 물려준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완전히 손을 뗀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 가게에 들러서 국물 맛도 보고 수진이가 잘하고 있는지 확인했죠. 어느 날 가게에 갔더니 낯선 여자가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엄마, 소개할게요. 새로 뽑은 주방 보조 박선영 씨예요. 박선영. 35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외모에 말투도 공손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제가 요리를 워낙 좋아해서 이 유명한 집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수고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성실해 보였고 일도 빨리 배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묘했어요. 박선영은 유난히 레시피 노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장님, 이 노트 정말 대단하시네요. 40년의 노하우가 다 여기 담겨 있는 거죠? 네, 우리 엄마가 평생 쓰신 거예요. 와, 이런 건 박물관에 기증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문화재급인데요. 박선영은 노트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여자의 눈빛이 보물을 발견한 도둑의 눈빛이었다는 걸. 어느 날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박선영 씨가 자꾸 노트 사진 찍고 싶다는데 괜찮을까요? 공부하려고 그런데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네. 왜요, 엄마? 같이 일하는 직원인데. 수진아, 그 노트는 우리 집안의 비밀이야. 절대 남한테 보여주면 안 된다고 했잖아. 사진은 더더욱 안 돼. 알았어요, 엄마. 안 찍게 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했습니다. 왜 그 여자가 사진을 찍으려고 했을까? 공부하려면 메모하면 되지. 왜 사진을? 하지만 수진이가 알아서 잘하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가게를 물려준 지 석 달째. 수진이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엄마, 요즘 손님이 줄었어요. 뭐? 왜? 모르겠어요. 맛은 똑같은데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이상했습니다. 40년 동안 꾸준히 오시던 단골들이 갑자기 안 온다? 저는 직접 가게에 가서 맛을 봤어요. 국물도 괜찮고 순대도 제대로 익었습니다. 문제가 없었어요. 수진아, 주변에 새 가게라도 생겼니? 아니요. 아, 근데 골목 건너편에 순댓국집이 하나 생기긴 했어요. 진짜 원조 60년 전통 할매 순댓국이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뭐, 60년 전통? 우리가 40년인데? 네. 그래서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집 손님이 엄청 많더라고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수진아, 당장 그 가게 가보자. 골목을 건너 그 가게 앞에 섰을 때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간판에는 진짜 원조 60년 전통 할매 순댓국이라고 크게 써 있었고 가게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엄마, 저기, 저 사람.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카운터에 서 있는 여자, 박선영이었습니다. 저게 무슨?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수진이가 황급히 저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수진아, 저 여자가, 박선영이가, 박선영은 우리를 보더니 씩 웃었어요. 비웃는 미소였습니다. 저는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했어요. 수진아, 일단 들어가서 먹어보자. 우리는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손님들로 가득했어요. 순댓국 2인분이요. 잠시 후 순댓국이 나왔습니다. 한 입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이게 똑같았습니다. 국물 맛이, 순대 식감이, 양념장 비율이 완벽하게 똑같았어요. 40년 동안 제가 만들어 온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수진이도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 박선영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사장님, 어떠세요? 맛있죠? 그 여자의 목소리는 도발적이었어요. 너, 내가 어떻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그거야 제 직업적 능력이죠. 할머니가 40년 걸려서 만든 맛을 제가 3개월 만에 복제했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이 도둑년이.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둑? 아니에요. 저는 합법적으로 일했고 합법적으로 배웠어요. 제가 뭘 훔쳤죠? 레시피 노트를 훔쳤나요? 아니잖아요. 박선영은 태연했어요. 할머니, 사업은 원래 이런 거예요. 선의와 성의만 가지고는 성공 못해요. 전략과 수완이 필요하죠. 너 같은 년이. 저는 분노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요. 경찰에 신고할게요. 우리는 가게를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내 40년이.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하려고요. 제 가게 직원이 레시피를 훔쳐서 똑같은 가게를 차렸어요. 할머니, 레시피는 지적재산권 문제인데 특허나 상표권 등록하셨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안 했는데. 그럼 어렵습니다. 직원이 일하면서 배운 기술로 창업하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 노트를 물리적으로 훔쳤다는 증거가 있나요? 그건 없는데요. 그냥 맛이 똑같아요. 할머니, 죄송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입건이 어렵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허탈했어요. 40년 인생이 통째로 도둑 맞았는데 경찰은 도와줄 수 없다니. 엄마, 변호사라도 알아봐요. 수진이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중년 남자였는데 저희 이야기를 듣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소송은 이기기 어렵습니다. 왜요? 똑같은 맛을 낸 게 증거 아닌가요? 요리는 특허를 받기 어려워요. 그리고 직원이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운 기술을 사용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 삼기 힘듭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송사하셔도 되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승소 가능성도 낮습니다. 차라리 가게 운영에 집중하시는 게. 변호사의 말은 계속됐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무너졌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하니? 그때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사설 탐정은 어때요? TV에서 봤는데 사설 탐정들이 증거를 찾아준대요. 탐정? 네, 한번 알아볼게요. 일주일 후, 저는 한 사설 탐정 사무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강민 탐정 사무소. 탐정 이강민은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날카로운 눈매에 침착한 말투였습니다. 할머니, 사연 들었습니다. 박선영이라는 여자가 할머니 레시피를 훔쳐서 가게를 차렸다는 거죠? 네, 정말로 똑같은 맛이에요. 40년 동안 제가 만들어 온 바로 그 맛을요. 레시피 노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큰딸한테 물려줬어요. 딸이 잘 보관하고 있는데 사진을 찍으려 했다가 제가 막았어요.
이강민 탐정은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조사해 보니 박선영이란 여자,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여자는 프로입니다. 전문적으로 맛집에 취직해서 레시피를 빼낸 뒤 똑같은 가게를 차리고 프랜차이즈로 확장해서 투자사에 매각하는 게 직업이에요.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뭐, 뭐라고요? 지난 5년간 최소 8개 가게를 이런 식으로 털었습니다. 감자탕, 보쌈, 냉면, 칼국수, 다 유명한 맛집들이었어요. 매번 같은 수법입니다. 직원으로 들어가서 몇 개월 일하며 레시피를 익히고 나와서 똑같은 가게를 차린 다음 원조라고 광고하며 장사를 시작하죠. 이미 고소당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무혐의로 풀려났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매우 영리하게 움직이거든요. 물리적 증거를 남기지 않아요. 레시피 노트를 훔치지도 않고 사진도 공식적으로 찍지 않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다 외워버려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저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박선영은 단순히 가게만 차린 게 아니라 곧 할머니 가게를 무너뜨리려는 공격을 시작할 겁니다. 공격이요? 네. 이 여자는 원조 가게가 살아있으면 자기 사업에 방해가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반드시 원조를 무너뜨립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부자를 이용합니다. 내부자? 할머니 가족 중에 박선영과 손잡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설마 제 자식들이?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할머니 각오하세요. 진실은 생각보다 더 잔혹할 수 있습니다. 탐정 이강민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박선영의 동선을 추적했어요. CCTV 영상을 확보하고 통화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이 저를 다시 불렀어요. 할머니, 앉으세요. 그의 표정이 너무 심각해서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찾으셨나요? 네. 그런데 할머니가 듣기에는 너무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말씀해 주세요. 이강민 탐정은 한숨을 쉬더니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먼저 둘째 아드님 강태윤 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윤이가 왜요? 강태윤 씨는 현재 2억 3천만 원의 빚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의자를 붙잡았어요. 어지러웠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와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이 빚 때문에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아니, 그럴 리가. 태윤이는 회사 다니고 있는데, 다니고 있긴 하지만 월급으로는 이자도 못 갚는 상황입니다. 탐정은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게 결정적입니다. 강태윤 씨와 박선영의 통화 기록입니다. 지난 3개월간 총 47통의 통화가 있었어요. 47통? 네. 그리고 둘이 만난 기록도 있습니다. 박선영이 할머니 가게를 그만두기 일주일 전, 둘이 모텔 근처 술집에서 만났어요. 사진을 보여줬어요. CCTV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제 아들 태윤이가 박선영과 마주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더 있습니다. 탐정은 녹취록을 내밀었어요. 이건 둘이 통화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불법이지만 진실을 알아야 하니까 제가 감수했습니다. 녹취록을 읽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태윤 씨, 준비 다 됐어? 응, 근데 이거 진짜 괜찮은 거야? 우리 엄마가 알면. 알긴 뭘 알아. 그리고 태윤 씨, 2억 빚 갚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잖아.
내가 약속했잖아. 일만 제대로 해주면 3천 갚아준다고. 알았어. 언제 넣으면 돼? 이번 주 금요일 새벽에 재료 들어올 때 넣어. 중국산 순대로 바꿔치기 하는 거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아. 근데 들키면? 안 들켜 걱정 마. 그리고 들켜도 상관없어. 어차피 우리 목적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니까. 저는 녹취록을 읽다가 손에서 놓쳐버렸어요. 이게 무슨... 할머니 강태윤 씨는 박선영과 공모해서 할머니 가게에 중국산 순대를 몰래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건소에 익명으로 신고한 사람도 박선영이에요. 아니, 태윤이가, 내 아들이... 눈물이 쏟아졌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한테 이럴 수가... 할머니, 진정하세요. 더 들으셔야 합니다. 더요? 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막내따님 강은지 씨와 사위 한지훈 씨 이야기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은지는 착한 애예요. 은지는 아니에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탐정은 다른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한지훈과 박선영이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이었어요. 이건 뭐예요? 사위 한지훈 씨와 박선영은 불륜관계입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지난 6개월간 계속 만나왔습니다. 한지훈은 연예인이니까 조심했지만 제가 미행해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럼 은지는요? 은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강은지 씨는 3개월 전에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연히 남편 휴대폰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럼 이혼했어야죠. 하지만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탐정은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박선영이 강은지 씨를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탐정이 보여준 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었어요. 은지 씨, 오빠 일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우리 가정에 협박을 하죠? 권리? 한지훈이 나한테 푹 빠져 있는데 무슨 권리가 필요해요? 내가 원하면 언제든 이 사실 언론에 흘릴 수 있어요. 부탁할게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서로 피해만 될 뿐이잖아요. 그럼 거래하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만 해주면 비밀 지켜줄게요. 뭔데요? 할머니 레시피 노트 그거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미쳤어요? 그건 우리 엄마 평생 업적이에요. 그래서 은지 씨 남편 연예계 생명이랑 할머니 노트랑 뭐가 더 중요해요? 선택하세요. 3일 드릴게요. 3일 안에 사진 안 오면 한지훈 불륜 기사 나갑니다. 그땐 은지 씨 인생도 끝나는 거예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보다가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은지가 노트를... 네. 강은지 씨가 할머니 서재에 들어가서 레시피 노트 사진을 찍어서 박선영한테 보냈습니다. 이게 증거 사진입니다. 탐정은 CCTV 영상을 보여줬어요. 제 집 현관에 설치된 CCTV였습니다. 은지가 제 집에 몰래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이건 제가 교회 간다고 집 비운 날이에요. 네. 그날 강은지 씨가 들어가서 레시피 노트를 촬영했습니다. 총 32장을 찍어서 박선영한테 전송했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냥 울었습니다. 탐정 이강민은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더 있다는 거예요? 큰따님 강수진 씨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수진이는 아니에요. 수진이는 착해요. 수진이는 절대... 할머니, 탐정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강수진 씨는 박선영과 만나서 가게를 팔기로 합의했습니다. 뭐라고요? 탐정은 계약서 사본을 꺼냈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초안. 매도인 강수진, 매수인 박선영.
매매 대금 15억 원. 특약사항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제 손이 떨렸어요. 박선영이 제안한 거예요. 소송 안 걸어줄 테니 가게를 15억에 팔라. 그럼 모두 해피엔딩이다. 이렇게요. 그럼 수진이는? 강수진 씨는 고민 중입니다. 아직 서명은 안 했지만 흔들리고 있어요. 왜 수진이가? 할머니 강수진 씨는 가게 운영이 너무 힘듭니다. 손님은 줄고 박선영 가게는 번창하고 동생들은 가정 문제로 도움이 안 되고 강수진 씨는 지쳐 있어요. 그래도 제 평생 업적을 박선영은 그걸 노린 겁니다. 가족을 하나하나 무너뜨려서 결국 가게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저는 주저앉았어요. 하느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만나야겠다. 탐정이 말렸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먼저 둘째 태윤이를 불렀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태윤이는 편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급하게 부르셨어요? 태윤아. 저는 녹취록을 꺼내서 테이블에 놓았어요. 이게 뭔지 아니? 태윤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선영이랑 통화한 거지? 중국산 순대 넣은 것도 내가 한 거고? 엄마, 저는 대답해. 내가 했어, 안 했어? 태윤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그 순간 저는 태윤이 뺨을 때렸습니다. 커피숍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어요. 이 멍청한 개자식아.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40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서 장사하고 너 대학 보내고 취직시켜서 결혼까지 시켰는데 그 은혜를 이렇게 갚는 거야? 엄마, 저도 죽고 싶었어요. 빚 때문에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그럼 엄마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남한테 손을 벌려? 왜 엄마 가게를 망하게 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태윤이는 눈물을 흘렸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어요. 넌 이제 내 아들 아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엄마, 꺼져. 태윤이는 울면서 커피숍을 나갔습니다. 막내딸과의 대면. 다음은 은지였어요. 은지는 제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은지를 쳐다봤어요. 엄마, 왜 그렇게 보세요? 은지야, 엄마한테 할 말 없니? 무슨 말씀이세요? 레시피 노트 말이야. 은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그건 내가 몰래 사진 찍어서 박선영한테 보낸 거 다 알아. 엄마,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은지가 무릎을 꿇었어요. 남편이, 지훈 오빠가 그 여자랑 다 알아. 불륜이었지. 그래서 엄마 인생을 팔아넘긴 거야? 내 남편 연예계 생명이 내 40년 인생보다 중요해?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은지는 엎드려서 울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딸도 아니니까 나가. 은지는 비틀거리며 집을 나갔어요. 큰딸과의 마지막 대화. 마지막은 수진이었습니다. 가게에서 만났어요. 손님이 없는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수진아, 너 박선영한테 가게 팔려고 하지? 수진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힘들어요. 동생들은 문제만 일으키고 손님은 계속 줄고 박선영 가게는 날로 번창하고 저 혼자서는 못 버텨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이 가게 물려준 게 고문이었니? 40년 동안 엄마가 피땀 흘려 일군 이 가게가 너한테는 짐이었어? 아니에요, 엄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 설명해봐.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는 모르세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국 끓이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게 얼마나 고된지. 손님들 눈치 보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엄마는 40년 했으니까 익숙하시겠지만 저는 못하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 그랬구나.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잘못 생각했구나. 너희들은 이 순댓국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엄마가 혼자 착각했어. 40년 동안 순댓국만 끓이면서 너희들은 제대로 안 봤어. 태윤이가 도박에 빠진 것도 몰랐고, 은지 남편이 바람 피운 것도 몰랐고, 수진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도 몰랐어.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됐어. 저는 일어섰어요. 엄마가 결정할게. 저는 탐정 이강민에게 전화했습니다. 탐정님, 박선영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할머니, 지금 만나시면. 괜찮아요. 제가 직접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틀 후, 저는 박선영의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제 레시피로 만든 순댓국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있었죠. 박선영이 저를 보더니 미소 지었어요. 어머, 할머니. 어쩐 일이세요? 얘기 좀 하자. 우리는 가게 뒤편 사무실로 갔습니다. 할머니, 사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 씨 설득하러 오신 거죠? 아니, 너한테 말하러 왔어.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폐업 신고서야. 박선영이 눈을 크게 떴어요. 폐업이요? 그래. 내가 가게 접는다. 지금 저랑 장난치시는 거예요? 장난 아니야. 진심이야. 저는 박선영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40년 할매가 30대 젊은 년한테 졌어. 레시피도 빼앗겼고, 손님도 빼앗겼고, 심지어 내 자식들까지 내가 망가뜨렸지. 그러니까 너 이긴 거야. 근데 말이야.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내가 가게 접으면 넌 더 이상 원조 아니게 돼. 내가 아무리 60년 전통이라고 광고해도 사람들은 알아. 진짜 원조가 문 닫았다는 걸. 그럼 넌 그냥 평범한 순댓국집 사장일 뿐이야. 박선영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리고 말이야, 이 레시피 노트.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이거 태워버릴 거야. 40년 인생이 담긴 이 노트. 내 손으로 태워버릴 거야. 그럼 넌 영원히 불완전한 맛밖에 못 내. 왜냐하면 이 노트에는 내가 모르는 마지막 비밀이 하나 있거든. 그건 영원히 모를 거야. 왜냐면 나도 무덤까지 가져갈 테니까. 박선영이 다급해졌어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우리 다시 협상할 수 있어요. 협상은 무슨, 너 같은 년이랑 무슨 협상을 해. 저는 돌아섰어요. 두고 봐. 내가 아무리 장사 잘해도 양심 팔아서 번 돈은 오래 못 가.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레시피 노트를 펼쳤어요. 40년의 기록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골 끓이는 시간, 양념 비율, 불 조절하는 법, 순대 삶는 온도, 모든 게 제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눈물이 떨어져서 노트가 젖었어요.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가게 앞에 공고문을 붙였어요. 폐업 공고. 40년간 사랑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할매 손순댓국은 2024년 11월 30일부로 영업을 종료합니다. 긴 세월 동안 성원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김순자 올림. 공고문을 붙이는 동안 단골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어요. 할매,
이게 무슨 일이요? 폐업을 한다고? 네.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요. 아이고, 내가 20년을 다녔는데, 할매 순댓국이 최고였는데, 할아버지는 안타까워 하셨어요. 레시피 노트를 태운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큰딸 수진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진짜 폐업하신 거예요? 그리고 노트를 태웠다고요? 그래. 엄마, 왜 그러세요? 그게 엄마 인생 전부였잖아요. 그래서 태웠어. 내 인생 전부를 너희 새끼들이 팔아먹었으니까. 엄마,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약했어요. 제가 박선영한테 넘어갈 뻔했어요. 뻔한 게 아니라 넘어간 거지. 계약서까지 검토했잖아. 수진아,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넌 내 큰딸이었어. 엄마가 제일 믿고 의지했던 딸이었어. 그런데 넌 제일 먼저 흔들렸지. 동생들보다 먼저 포기하려고 했어. 죄송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아니? 넌 이미 엄마를 배신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둘째 태윤이가 찾아왔어요.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 정말 죽고 싶었어요. 빚 때문에 사채업자들이 매일 협박하고 그래서 엄마 가게에 중국산 순대를 넣은 거야? 그게 해결책이었어?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미친 건 맞아. 제정신이었으면 그런 짓 못하지. 저는 태윤이를 내려다봤어요. 태윤아, 넌 이제 내 아들 아니야. 엄마는 아들 하나밖에 없어. 큰딸 수진이 하나뿐이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태윤이는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막내 은지가 왔어요. 은지가 말했어요. 엄마, 저는 이혼하려고 해요. 더 이상 이 사람이랑 못 살겠어요. 엄마한테도 죄를 지었고, 저도 제 자신이 너무 싫어요. 은지가 저를 봤어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저는 평생 이 죄를 짊어지고 살 거예요. 엄마가 절 용서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저도 저를 용서 못 하니까요. 은지야, 엄마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순댓국 끓이시는 거 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매일 봤어요. 겨울에도 여름에도 아파도 눈이 와도 엄마는 한 번도 안 쉬었어요. 그 순댓국으로 저를 키워주셨어요. 은지야, 그만. 엄마, 진짜 죄송해요. 은지는 바닥에 엎드려서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잘못 키웠어. 엄마가 순댓국만 끓이느라 너희들 제대로 못 봤어.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된 거야.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없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탐정 이강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소식 하나 전해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소식인데요? 박선영 가게 문 닫았습니다. 네, 정말요? 네. 할머니가 폐업하신 후에 박선영 가게 손님이 급격히 줄었어요. 사람들이 진짜 원조가 문 닫았는데 여기는 가짜다라는 소문이 퍼진 거죠. 박선영이 버티려고 했지만 결국 못 버텼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뭔데요? 박선영이 과거에 털었던 다른 가게들 사장님들이 집단으로 고소했어요. 증거를 모아서 사기죄로 입건한 겁니다. 정말요? 네. 제가 그분들한테 연락해서 증거를 모았거든요. 박선영은 여러 차례 같은 수법을 썼고 그게 다 밝혀졌어요. 지금 구속 수사 중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군요. 할머니, 기쁘지 않으세요? 기쁘긴요. 그냥 허무해요. 그 여자가 망했다고 해서 제 40년이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박선영의 가게가 있던 자리에는 임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어요. 둘째 태윤이가 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 태윤이 오빠가 빚 다 갚았대요. 회사를 그만두고 공사장에서 일하면서 갚았대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악착같이 모았대요. 그리고 도박 치료 상담도 받고 있대요. 진짜 달라진 것 같아요. 며칠 후 태윤이가 제 집 앞에 왔어요. 현관문을 열지 않고 밖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 태윤이에요. 엄마한테 들어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밖에서 말하고 갈게요. 저는 문 뒤에서 들었어요. 엄마, 제가 6개월 동안 일해서 번 돈이에요. 3천만 원이요. 이거 엄마가 받으셨던 피해 금액이잖아요. 제가 중국산 순대 넣어서 보건소에 적발됐을 때 벌금이랑 장사 못한 손해랑 합치면 3천쯤 된다고 수진이 누나가 알려줬어요. 엄마, 이거 받아주세요. 그리고 저는 평생 엄마한테 죄를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엄마가 절 용서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요. 봉투 놓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엄마.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두툼한 현금 다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엄마, 저는 엄마를 배신한 최악의 자식입니다. 하지만 엄마는 제게 최고의 어머니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순댓국 끓이시던 엄마 모습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도박 끊었습니다. 그리고 빚도 다 갚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정성이 최고다라는 말 가슴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아들 태윤 올림. 저는 쪽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 자식아, 이 바보 자식아. 은지는 한지훈과 이혼했어요. 그리고 제 집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은지가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저 취직했어요. 어디에? 요양원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땄어요. 요양보호사? 네. 엄마처럼 남을 돌보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엄마가 40년 동안 순댓국으로 사람들 배 채워주셨잖아요.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돌봐드리면서 살고 싶어요. 은지야. 엄마, 저 이제 제대로 살 거예요. 엄마한테 배운 거 실천하면서 살 거예요. 은지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저 다음 달부터 매주 일요일에 엄마 찾아뵐게요. 사랑해요, 엄마. 은지는 저를 꼭 안았어요. 저도 은지를 안았습니다. 엄마도 사랑한다. 큰딸 수진이는 제일 힘들어했어요. 가게를 물려받았다가 접게 만든 게 너무 죄송하다면서 매일같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밥 차려왔어요. 엄마, 병원 가셔야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엄마, 청소 제가 할게요. 어느 날 저는 수진이한테 물었어요. 수진아, 넌 이제 뭐 할 거니? 저요? 다른 일 알아보고 있어요. 순댓국은? 엄마, 저는 이제 순댓국은 못해요. 엄마한테 너무 죄송해서. 바보야. 순댓국이 뭔 죄가 있니? 순댓국은 내 죄가 아니라 엄마의 업적이잖아. 저는 수진이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엄마가 레시피 노트는 태웠지만 여기 있어. 저는 제 머리를 가리켰어요. 엄마 머릿속에 40년 레시피가 다 들어있어. 그리고 엄마 손에 40년 경험이 배어 있어. 만약 내가 진짜로 순댓국을 하고 싶다면 엄마가 다시 가르쳐 줄게. 처음부터. 엄마. 정말요? 단 조건이 있어. 이번엔 내 가게로 해.
엄마 가게 아니고 수진이 내 가게. 내가 주인이고 내가 책임지는 거야. 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넌 엄마 딸이잖아.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2024년 봄,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수진이네 순댓국, 작은 가게였어요. 테이블 6개짜리. 저는 수진이한테 처음부터 다시 가르쳤습니다. 석 달 동안 저는 수진이 옆에서 지켜봤어요. 수진이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손님한테 내놔도 돼. 수진이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개업날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엄마, 손님이 없네요. 처음엔 다 그래. 엄마도 처음엔 일주일 동안 손님 한 명도 안 왔어. 근데 맛있으면 입소문 나. 조급해하지 마. 일주일 후 첫 단골이 생겼어요. 사장님, 여기 국물 정말 깊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수진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엄마한테 배웠어요. 손님이 저를 봤어요. 어머, 할머니시구나.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40년 동안 제가 했던 거 그대로 가르쳐 줬어요. 그날 수진이가 울었어요. 엄마, 제가 해냈어요. 그래, 잘했어. 엄마 딸답게 잘했어. 1년 후, 수진이네 순댓국은 동네 맛집이 됐어요. 손님들이 줄을 서고 단골들이 생겼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지만 수진이는 거절했어요. 엄마, 방송은 안 나가려고요. 그냥 조용히 장사하고 싶어요. 잘 생각했어.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가게 문을 닫고 우리 가족이 모였습니다. 수진이, 태윤이, 은지. 오랜만에 보는 새 남매였어요. 엄마, 순댓국 끓여왔어요. 수진이가 순댓국을 내왔어요. 우리는 함께 둘러앉아 먹었습니다. 맛있다, 누나. 태윤이가 말했어요. 정말 맛있어. 엄마 맛이야. 은지도 말했어요. 저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제 맛이었어요. 40년 동안 만들어 온 바로 그 맛. 수진이가 제대로 배운 거예요. 엄마, 이제 괜찮으시죠? 수진이가 물었어요. 뭐가? 엄마 인생이요. 40년이 헛되지 않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헛되지 않았어. 내가 이어받았으니까. 우리는 한참 동안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태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엄마한테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은지도 말했어요. 엄마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생 엄마한테 보답하며 살게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새 남매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죄송했어요. 고마워요. 저는 아이들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도 너희들을 온전히 사랑한단다. 지금 저는 76입니다. 수진이네 순댓국은 3년째 장사하고 있어요. 저는 가끔 가게에 가서 국물 맛을 봅니다. 수진아, 오늘은 좀 짜다. 아, 죄송해요, 엄마. 제가 간 조절을 잘못했나 봐요. 다음엔 조심해. 태윤이는 지금 정직하게 회사 생활하고 있어요. 은지는 요양원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이제 주임까지 됐답니다. 엄마, 이번에 승진했어요. 잘했어, 은지야.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40년 동안 정성으로 산 거 보면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박선영은 소식 들었어요. 감옥에서 3년 복역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사기를 못 친답니다. 전과자가 됐고 소문도 다 퍼졌거든요. 저는 그 여자를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맙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제 자식들이 정신을 차렸거든요. 만약 박선영 사건이 없었다면
태윤이는 계속 도박했을 거고, 은지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을 거고, 수진이는 자기 길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이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